네, 금요일장 오늘 또 오후장 이제 마무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양대 지수 1% 내외 하락입니다.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시장 어떤 주제 잡아봤을까요? 보시죠. 긴축 불안 쇼크 직격탄, 네카오 반등 카드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오만전자여서 정말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소폭의 반등, 강보합으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60여 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중에서 네이버의 신저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진을 면치 못하는 네카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실 텐데 연초 대비해서 주가 추이 어떤가요? 네, 참 그 네이버, 카카오 투자하신 분은 연일 뭐 소가리를 네. 앓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점 바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은 또 상황은 돌아오지 않을까. 예, 네이버가 오늘장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2%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현재 22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 보시면은 연초 대비해서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여주다가 6월, 7월, 8월 해서 그래도 좀 저점을 유지하면서 박스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7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서서 지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예, 어제 바로 전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 7월의 저점을 좀 유지하면서 음봉 마감됐었고 오늘은 갭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네이버의 주가가 22만 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종목은 전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는 아직은 아니고요. 지난 7월에 66,200원 선에 신저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장 66,800원 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도 66,300원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을 그래도 카카오가 지켜주면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플랫폼주, 기술주라고 통칭되는 그 나스닥의 흐름과도 연동이 되고요. 또 긴축에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직격탄을 많습니다. 연초 대비해서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아까 전에 제가 방송에 마이크가 좀 안 나갔었죠. 네. 예,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이버, 카카오 매수하신 분들이 참 연일 소가리를 앓으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상당히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과 결부돼서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일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상반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37만 6천 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얘기하신 대로 22만 500원에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해서 하락률이 한 41% 상당하죠. 뭐 거의 뭐 반토막 이상이니까 뭐 3분의 2 정도 41%죠.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 정도 넘게 하락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연초에 11만 4,500원에 출발을 했다가 지금 8만 7천 원이니까 이 또한 이제 41%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의 이제 뭐 자회사급인 이제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 뭐 삼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총사. 주가를 보셔도 뭐 카카오뱅크도 59,100원에 연초에 출발했다가 지금 24,950원이니까 뭐 57% 정도 하락을 했고 또 카카오뱅크도 17만 6,500원 출발해서 현재 한 65,400원이니까 뭐 63%예요. 그러니까 뭐 참 투자하신 분들 연초에 또 연초 기대감에 올해 또 어떠한 상승 그런 기대감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너무 또 손절도 할 수 없고 이유 없는 의미 없는 손절이니까요. 카카오 게임즈도 93,000원 출발했다가 지금 48,600원 정도니까 거의 50%에 가깝게 48%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전망이 뭐 또 지금 상으로서 아주 또 밝고 단시간에 이제 거쳐지고 전개된다고 또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이 네이버나 카카오 이 기업들의
특징을 표현하면 캐시 카우라고 하거든요. 캐시 카우 아실 겁니다. 이제 캐시라는 건 이제 머니고 카우라는 건 소 아니겠습니까? 이제 캐시 카우라는 것은 이제 그 농장에서 젖소를 기를 때 어떤 이제 농장과 젖소하고 간단한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소만 잘 키우면 우유는 계속 나오잖아요. 폐사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반과 시스템 인프라가 갖춰진 기업으로서 수익성이 계속 창출될 수 있는 안정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제 캐시카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과 뭐 러우 전쟁, 원자재 공급망 대란 이런 이제 트리플 악재가 터지면서 이제 소비 경기가 위축됐죠. 이커머스 시장이 이제 둔화되고 성장이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주 대표 기업이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하반기 이제 그 뚫을 수 있는 활로 방안이라면은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핀테크 쪽, 클라우드 사업 쪽을 갖다 외국에서 좀 국내 시장의 어떤 이제 성장성이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좀 찾으려고 그러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광고를 극대화하고 커머스 부분을 이제 극대화해서 수익을 갖다가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물론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상당히 과대 낙폭을 했고 저점을 다지고 있고 물론 여기서 지금 긴축 금리의 여파에 의해서 좀 더 하락할 수 있겠으나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저점 구간은 맞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대신에 하반기에 이제 이 두 기업들의 이제 활로 방안이 어떻게 움직이냐들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지 이제 장밋빛처럼 밝지만은 않다. 여파가 좀 길다라는 걸 염두하시고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카카오의 주가 67,000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네이버 카카오 그룹주들 정말 뭐 40%에서 반토막 이상까지 연초대회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은 이 수준이 완전한 저점이다라고 보기에는 추세 자체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하단을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팬데믹의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일컬어졌었던 이 플랫폼주들이 올해 주가가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데믹 수혜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이 속도가 사실은 이제 이 계속 지금 그 2차 바이러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오미크론 그리고 이제 변종 바이러스들도 또 숨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는 걸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리오프닝들이 이제 되는 그 여러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삶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속도가 또 이제 소비 욕구도 있고요, 니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팬데믹 수혜주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재미를 보다가 지금 빛을 발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리오프닝 속도가 빨라지면서 리오프닝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또 이 기존의 이제 팬데믹 수혜주들이 다 이 어떠한 이제 수혜에서 하락으로 다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건 아니고 또 수혜를 이어갈 수 있는 또 종목들 그런 기업들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저점인 부분도 또 어느 정도 인정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코스피가 하방 경직성이 강하고요. 내성과 맷집이 또 강하듯이. 네. 근데 시장보다 더 약하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또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 관련 미국 기업들을 좀 잠깐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 이제 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최근에 이제 팬데믹 시즌에 있어서 집에서 원격 학생들도 많이 등교도 하지 않았고 이전에요. 그리고 이제 원격 수업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도 재택근무하면서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줌 카메라 수요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요. 이런 미국의 줌 기업 같은 경우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으로 가더라도 이 줌 카메라 관련 수요는 계속 또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팬데믹 관련해서도 계속 수혜를 받는 기업은 또 나오고 또 미국의 이제 델타락이라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온라인 학습 관련 그런 걸 갖다 교육 플랫폼을 진행하는 기업들인데
이 리오프닝으로 가더라도 이 기업들은 또 갑자기 매출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또 이어가는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은 기존의 팬데믹으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매출이 줄어들거나 어려워지는 또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이제 미국의 이런 특징 있는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팬데믹이 리오프닝으로 가더라도 또 매출과 실적을 이어가는 또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앞으로 또 이제 변종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다가 또 어떠한 제3의 변종 바이러스 앞으로 또 뭐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에는 50가지 변종 바이러스가 또 숨어 있답니다. 그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변이돼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시 또 팬데믹 관련해서 또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또 그 시장 속에서 또 이렇게 팬데믹이 리오픈으로 가더라도 또 매출을 이어가는 기업들도 있고 이런 특징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수혜주들이 엔데믹에 따라서 리오프닝 쪽이 좀 더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하락한 측면도 있고요. 또 그래도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런 플랫폼 주들이 했던 서비스들이 필요하고 또 편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생활에 좀 더 들어온 부분도 있다. 아까 온라인 교육도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셨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한때 국민주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어떤 동향을 보였을까요? 예, 지금 뭐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참 답답한 모든 그 투자자분들의 심정인데 도대체 언제 이걸 반등하고 언제 지금 전개될 것인가 개인 투자자들의 그리고 이제 그런 공포 심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긴축이 이제 더 여파가 또 뭐든지 지진도 일어나면 여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금리가 이제 확정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또 그 여파가 또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촉각이 곤두서고 참 예의주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개선하고 좀 활로를 찾으려면은 사실 이제 정부가 사실 카카오 쪽에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플랫폼 그런 규제. 왜냐하면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사실 확장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문어발 확장. 옛날 우리 IMF 때 그 기업들이 도산한 이유가 너무 방만한 경영과 문어발 확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어발은 좋은데 뭐 해외에서는 또 많이 하죠. 근데 상장을 여기저기 시키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고 또 스톡 옵션 행사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꼬치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제 언론에 또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불만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규제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가 위축이 됐고 골목상권 침해 논란부터 해갖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경영진의 그 윤리 의식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을 경영진들이 어느 정도 보유해주고 유지해야지 투자자들이 믿고 그 기업을 신뢰하고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그 경영진들의 스탁 옵션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전량 뭐 매도한다든지 시세 차익 실현한 바람에 기업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리 인상, 긴축에 한 금리 인상에 이제 직격탄을 맞았고, 요런 부분이 상당히 그동안 문제점이었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감소했고요. 이익도 줄어들었고, 이제 윤리의식, 경영 부분도 이제 문제점이 지적됐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봐야 되는 키포인트 두 개는 그거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하반기부터 이제 펼쳐지는 실적, 3, 4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 풀어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전환 부분하고요. 또 하나 그 카카오 같은 경우 자회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삼형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갖다 얼마만큼 뒷받침해서 보완해 줄 수 있느냐가 이제 전체적인 카카오 그룹의 향후 하반기에 이제 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보고요. 또 정부 규제가 무조건 규제만 한다고 대상은 아니거든요. 거기 그에 따른 이제 대안도 필요하고 기업의 숨통을 좀 틔워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요런 좀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런 점을 좀 주시하면서 관점을 두고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카카오페이가 많이 반성을 했었죠. 예, 스톡옵션 행사로 이 상장 초에 먹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초에 카카오 쪽에서 3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소각 같은 여러 가지 결정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자회사 실적 추이, 실적의 추이, 전체적인 실적의 추이와 또 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규제 여부에 대해서 주목해 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수급적인 얘기로 좀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쪽에서 올해 코스피를 매도세를 12조 원 정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네이버를 또 많이 팔았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위주로 팔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오늘장도 사실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를 팔아치운 속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국민주, 뭐 삼성전자가 이제 형님뻘이고 그 다음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국민주라고 좀 언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인들도 지금 뭐 이 환율 부분, 환율이 또 직격이 되고요. 지금 1,400원대까지 육박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1,500원까지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걱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 환율이 또 이제 그 수급을 넣는데 가장 또 기본 잣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도 이제 수급을 조절하면서 지금 외인들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이 이제 긴축, 금리 인상의 이 세계 증시 여파가 만약에 거쳤을 때 과연 어디 증시가 가장 살아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미증시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미증시에서 이제 향후 이제 뭐 미래 산업 먹거리, 예를 들어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그런 이제 관련 우량,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고 이런 침체 어둠을 뚫고 나서 이제 터널이 빠져나와서 다시 살아날 때는 가장 그래도 수익성이 좋고 수익이 개선될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쪽에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외인들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뭐 미 증시에도 이제 뭐 담아놓을 수도 있고 또 각종 세계에서 또 이제 이런 경제가 호전되고 이제 탈환할 때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아마 분산 투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환율 부분이 이제 수익 실현해서 매도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해도 이제 바꾸다 보면 이제 뭐 외인들한테 불리하니까 환율 부분,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을 인해 가지고 수급을 조절하고 또 어떠한 이제 그 외인들도 그 타이밍 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좀 저번 7, 8월처럼 상승장 그때는 또 수급이 또 들어와서 외인들이 또 주도를 하고 또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금리 인상 또 연준의 발언, 파월 의장의 발언 이런 부분이 좀 맞물리면서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이 여파가 단기간에 끝날 거지 않고 여파가 길어진다 보니까 또 수급을 빼고 그러니까 이제 외인들도 뭐 이 속에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또 분산해 놓고 또 수급을 넣었다 뺐다 환율 부분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인 삼성전자하고 이제 그 네이버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달러 강세 영향이 가장 컸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달러 강세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과 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될 겁니다. 예,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좀 하락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여기에 또 아까 캐시카우가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성장이 최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두 기업이 성장 전략을 또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멈춰서진 않죠. 변화를 계속 시도를 할 텐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 성장 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네, 지금 뭐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지금 창사 이래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사면초가 입장일 겁니다. 지금 뭐 주가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또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성장주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부분 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의 기업 이미지라든지 그런 게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하반기에 어떻게 하든지 이 기업들도 지금 활로를 찾고 반전의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는 지금 가장 열악한 환경이고 상황이긴 하나 4분기에는 이제 구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떠한 이제 하반기 3, 4분기에는 이 두 기업들이 좀 전환을 좀 해주길 뭐 물려 있고 손실 중인 분들이 얼마나 열망이 크시겠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사업의 성과를 갖다가 이제 사업 효율성인 부분에서 강화하기 위한 상당한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좀 어떠한 전략적으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성장 동력을 좀 강화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국내 시장이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침체돼 있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어떤 반전과 활로와 성장 모멘텀으로 갑자기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이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외국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핀테크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또 그 외국 시장은 이제 넓고 또 일본에서도 지금 상당한 그런 그 좋은 반응과 실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이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은 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과 외국에서 매출과 실적과 활로를 말씀하신 핀테크 클라우드를 갖다가 이제 중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국가도 진출하고 그쪽에서 좀 붐을 일으키고 이미지 브랜드 키우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좀 성장 동력을 찾지 않는가라고 좀 보고 주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채팅 검색 쪽에서 이제 콘텐츠를 강화하는 네. 이런 부분도 하나를 좀 들고 있고요. 광고에 있어서 이제 보장형 광고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과금 부분을 구조를 갖다 다양하게 좀 해가지고 어떠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 규제 부분도 좀 기대하고 있고 또 각 그 카카오의 삼형제 자회사 그 부분의 실적 부분을 갖다 이제 키우고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하여튼 다각화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몸부림이란 표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반전을 노리고 반전을 기획하고 반전의 성과를 갖다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에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내년 초에 또 어떤 전략적인 변화를 보여줄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자의 방식대로 네이버는 해외 쪽으로 또 카카오는 콘텐츠와 광고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적 성장세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K 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에 출동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네카오가 이런 헬스케어 쪽으로도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이라는 게 이제 그 의료 분야도 앞으로는 이제 그 의학 분야, 의료계만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의료 산업이 발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의료와 의료 부분하고 기업하고 이제 결합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요즘에 앞으로는 이제 치료 부분도 이 진료도 원격으로 합니다. 최근에 저희도 주변에 보면은 이제 뭐 병원 가셨습니까? 물어보면 병원 안 갔다고 이제 모바일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다 주고받고 또 어떠한 이제 그 태블릿 PC를 통해 갖고 화상으로 진행되는 이런 의료 시스템이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원격 의료 진행 부분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렇듯이 이 의료 부분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히 예전처럼 병원에 찾아가서 왕래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기업과 결합돼서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의료계에 있는 분들의 노력 그런 부분은 당연하지만 또 의료 업체들의 이제 그런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결합되고 교류하면서 융합하면서 이 의료 과학 분야가 성장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제 삼성동에서 국제병원 의료 산업 박람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K 디지털 헬스케어 서밋이라는 걸 개최하는데 여기에 이제 네이버가 헬스케어 연구소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어떤 이제 그 세미나 대회에서 이제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네이버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또한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이번 이 디지털 서밋 여기서 개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게 플랜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이제 앞으로 의료 분야, 헬스케어 분야를 상당히 중요시 한다는 거죠. 이쪽 시장이 워낙 크고 또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상에서만 진행하는 부분이 강화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 헬스케어까지 진출을 해서 이쪽 시장에서 또 이제 기업의 이제 매출 부분도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요. 신사업, 신동력 부분에서 이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 어떤 이제 헬스케어 생태계를 이제 구축하는
이쪽 분야에서 또 이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을 지금 하고 네.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직 뭐 또렷하게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아니지만 정말 네네. 다양한 업종에서 헬스케어는 눈독을 들입니다. 유통도 네네네. 그렇고 또 IT도 마찬가지고 럭셔리도 IT와 결합해서 이런 건강을 검진할 수 있는 헬스케어 반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그렇죠. 명품 브랜드도 지금 개발하고 출시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네. 지금 글로벌 테크들의 동향을 보시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게임사의 대형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합병했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이로봇이라는 그 로봇 기업을 인수해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M&A 활발한데 네카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네. 네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에 영웅 난다.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 이제 이런 어려운 열악한 시장에서는 또 이런 큰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또 이제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인 미래 산업 관련한 그런 부분의 기업들을 또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이제 회사를 끌어안으면서 거기서 또 성장 동력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카오 쪽도 이제 올 상반기에 CEO들을 갖다가 이제 그 젊은 또 피를 수혈해 갖고 M&A 쪽으로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인사진도 개편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긴축, 금리 인상 이러다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가 직격탄을 맞고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부분 이제 반등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M&A 이 부분이 지금 이런 열악한 시장과 맞물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어떤 뚜렷한 실적과 결과물을 이제 바로 좀 보여주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가 지금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런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제 반등 여러 가지 실적,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을 개선해서 풀어가려는 노력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우선 이제 개선이 돼야겠죠. 하반기 실적하고 여러 가지 말씀 정부 규제라든지 각 두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목표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M&A 쪽도 활성화될 수 있고 이제 나름대로 그 두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M&A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결과물과 그런 네.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합병에 대한 관심은 충분하고 준비 작업이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소식이 없네요. 네네. 예. 자, 마무리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에서 울트라 스텝까지 거론이 되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네카오입니다.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시장의 긴축의 우려가 커지자 시장보다 더 약한 쪽이 네이버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서비스 업종 매도하다가 외국인 사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네이버는 팔고 카카오를 사요. 그러니까 네이버도 장중에 매도하던 부분을 좀 거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이버 카카오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참 어떻게 탁촉직해처럼 진단을 좀 시원스러운 진단을 드리고 싶은데 바닥입니까? 추가 하락입니까? 바닥에 가까이 왔긴 했는데 약간의 추가 하락도 염두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 네. 있습니다. 그런 예전에 그 국내 영화 중에 작전이란 주식 관련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작전 세력이 뭐 작전을 할 때 바닥인 줄 알고 접근하는 자 지하실 구경을 할 겁니다라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이거하고 이제 뭐 똑같이 유사하지는 않지만은 여하튼 간에 지금 바닥을 가고는 네. 있으나 말씀드린 또 지진이 나면은 여진이 따라오듯이 금리 인상이 나중에 뭐 4%, 4.5% 미금리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네. 거기서 뭐 모든 게 금리가 확정됐다고 물론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펼쳐지겠지만 단번에 호전되거나 바로 반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파와 이런 추가락도 염두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런 성장주들이 가장 큰 게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고 주가, 수익 비율, 퍼에 깎아먹는, 평균을 깎아먹는 이런 부분이 지금 악영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하시고 하반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자회사의 실적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이제 카카오가 추가하는 전략, 목표가 잘 진행되는지 좀 보시면서 만약에 하신다면 지금 부분이 자금이 있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하는 건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금이 여유 있고 풍부한 분이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지금 물려 있는데 그렇듯이 접근하는 방식은 역시 분할 매수에 의한 조금 비중을 갖다가 조절하시면서 접근하는 건 무리가 없고, 또 네이버도 이제 말씀하신 외국 분야의 시장 부분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는 부분 추이를 보시면서 또 이제 추가 약간의 하락을 여지를 두면서 신중하게 분할로 접근하시면 어떠실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좋은 종목이 많잖아요. 예. 알짜 기업, 블루칩 기업들도 많이 하락해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도 네이버 카카오를 분할 매수하라고 권장하시고 싶으세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현금이 내가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분할 매수 조금 담아서 장방에 담아놓는 거는 전혀 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 흐르고 이런 금리 인상 여파, 세계 경제 이제 악재가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만 종료만 돼도 증시는 거의 50% 악재는 저는 해소된다고 봐요. 그렇듯이 이제 분할 매수 담아두다 보면 시간이 해결하고 악재가 서서히 거치면서 반등할 수 있고, 이 두 기업의 또 목표 노력, 실적 부분이 또 이제 마무리져 나오면서 충분히 예전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비중 확대를 통해서 단가를 낮춰보셔도 괜찮다는. 그렇죠. 현금 비중이 있다면 아무리 지금 분할 매수 권유해도 내가 현금이 없다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또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지금 뭐 손절하는 거는 의미 없는 손절이고 시간을 갖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1년 증시 보시면 3개월은 상승이고요, 3개월은 보합이고 6개월은 하락장입니다. 역대 통계를 봐도 그렇듯이 또 이제 이런 하락장을 지나다 보면 언젠가 상승장 전환될 수 있는 시기는 온다. 그러니까 견디시라,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를 얼마 잡을지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뭐 이런 장에서 그런 거 질문조차도 안 하세요. 사실 너무 상실감도 크시고, 이대로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버틴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목표 줄까요? 예. 눈치 보면서 제가 질문 드리네요. 이제 신만이 아시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연초 출발했던 뭐 네이버 37만 6천 원, 카카오 11만 4,500원이 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악재들의 해소,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그 여파 여진을 다 거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그냥 편안하게 관망하시고 지켜보시고, 내년 이제 중반기 정도 가서 그 안에 어떤 이제 변화, 여러 가지 이제 해결 방안이 또 나오고 악재가 겹친다면은, 그러니까 1년 정도는 봐야겠죠. 그러면서 천천히 마음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개 방송 일정 예정돼 있으시다고 하시는데요. 4시에 이제 뭐 지금 금리 인상 FOMC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21일.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통하고 정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장에 반영되는 FOMC 회의 결과, 그를 앞두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오늘도 공개방송 윤겸 전문가 시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카오 속 많이 썩이시죠? 이 낙폭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되는지는 일단은 또 금리와 실적에 달려있겠다라는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